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세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내 고양이에게 먹일 사료를 구입하고 계신가요? 단백질 함량이 높은 고단백질 사료가 무조건 좋은 걸까요? 고양이에게 필요한 단백질의 권장량은요, 아프코 기준으로 대략 26% 정도일 뿐입니다. 실내에서 살아가는 고양이는요, 사실 우리 생각보다 적은 양의 단백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사료의 구성 성분 중에 단백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요, 모두 사료를 선택하는 다양한 기준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쇼핑몰에서 MD 추천 사료나 혹은 유기농 인증이나 혹은 주변 동호인들의 추천이나 혹은 다국적 기업의 베스트셀러 사료를 구입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내 고양이에게 먹일 사료를 구입하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선택하는 기준 중 하나는요, 단백질의 절대 함유량일 것입니다. 그럼 절대 육식동물인 내 고양이에게 정말 사료회사들은요, 광고처럼 단백질 함량이 높은 고단백질 사료가 무조건 좋은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제 대답은 사실은 아니다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거나 제 의견에 의문을 표하십니다. 아니, 야생에서 고양이는요, 거의 대부분의 영양소를 작은 동물을 잡아먹는 이른바 육식만을 하는 동물이고, 또 그것이 자연스러운 고양이들의 식습관인데 왜 내 고양이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사료를 먹이는 것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는 지금요, 자연 상태에서 생존을 위해서 격렬하게 뛰며 사냥을 하고 평균 5년이나 길어야 7년 남짓을 살다가 수명을 다하는 이런 자연 상태의 고양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가 말하는 고양이, 편안하고 따스한 우리 집에서 하루 종일 뒹굴거리며 추위나 더위와 싸울 필요도 없으며 사냥을 위해서 투쟁할 필요도 없는 항시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가 있는, 그리고 무려 평균 수명이 15년에서 20년의 수명을 살아가는 우리 실내 고양이를 말하는 겁니다. 즉, 이 두 고양이는요, 완전히 다른 고양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수명이라는 것은요, 의료기술의 발달이나 스트레스 없는 편안한 환경도 관여를 하겠지만은요, 수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요,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또 무엇을 먹는가나 얼마만큼의 영양 부족 없이 먹는가가 우리의 수명을 결정하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 인간만 보더라도요, 우리 사람만 보더라도 충분한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하지 못하고 균형 있는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던 시절에는요, 평균 수명은 정말 형편없이 짧았습니다. 지금은 단백질과 지방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람의 수명도 거의 100년 전에 비하면요, 2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고양이나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료가 없던 시절 사람이 주는 부산물을 먹을 때와 또 균형 있는 영양을 제공하는 사료가 만들어져 사료를 먹기 시작할 때를 보면은요, 거의 2배 넘게 수명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야생에서의 고양이는요, 평균 7년 미만의 시간만을 신장이나 간, 그리고 췌장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 육식이라는 극단적인 환경의 식습관을 유지해도요, 사실 상관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래서요, 근육의 힘을 폭발적으로 끌어내며 한계까지 육체를 사용할 수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요, 장담하건대 이런 식습관으로는요, 절대 10년, 15년을요, 고양이의 신장이나 간 혹은 췌장 같은 것들이 버티지는 못할 겁니다. 즉, 야생의 상황에서요, 작은 동물만 먹으며 육식을 하는 아이들이요, 집에서 사료만 먹는 아이들보다 영양학적으로 더 우수하며 더 건강하다는 증거는 사실 없는 겁니다. 절대 수명만 봐도 차이가 나거든요. 애초에 신이 고양이란 동물을 디자인해서 창조를 할 때요, 각 장기들의 한계 사용에 따른 수명을 정해줬습니다. 그 수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짧거든요. 심장도, 간도, 신장도, 관절도 생각보다 그리 오랜 기간을 견딜 수 있도록 디자인되고 만들어진 아이들이 애초에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고양이들이요, 우리 사람들과 공생을 택하면서 우리가 여러 소화가 편한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며 그리고 각종 의료 혜택을 통해서 수명을 우리가 극단적으로 늘려버린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요, 고양이는 육식동물이니 고기를 먹으면 건강하다고 말하는 그 고양이와 제가 지금 말하는 여러분 옆에 엎드려서 가랑거리며 누워있는 이런 뚱냥이들과는 다른 고양이인 것입니다. 여러 회사들이요, 고양이의 사료의 영양 구성과 레시피를 구성할 때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잘 먹는가, 필수 영양소가 모두 충분히 들어가 있는가, 영양의 균형은 잘 맞는가, 또 소화는 잘 되는가, 그 결과를 내서 고양이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가입니다. 만약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은요, 고양이가 오래 살고 더 건강하다면요, 100% 단백질 사료는 이미 진작에 나왔을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필요한 단백질의 권장량은요, 아프코 기준으로 대략 26% 정도일 뿐입니다. 이 이상의 단백질만 들어있
있다면은요, 고양이는 건강을 유지하고 장수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많은 동물 영양학자들은요, 절대 고양이에게 45% 이상의 단백질을 함유한 사료는 권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노령묘라면요 40% 이하의 단백질을 함유한 사료만 줄 것을 오히려 권장합니다. 즉 이보다 높은 단백질 함량의 사료는요 실내 생활하는 고양이에게 간과 신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은요 22개의 아미노산 체인으로 구성된 상당히 거대한 분자 덩어리입니다. 집에서 놀고 먹는 고양이에게 하루 필요량 이상의 단백질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이것들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한 후에 사용하고 남은 잉여 아미노산들은요 간으로 이동해 간에서 포도당으로 변화한 후 지방 형태로 저장되게 됩니다. 비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에서요 요소라는 단백질 분해 산물인 질소 노폐물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요소는요 신장을 통해 다시 배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의 신장에 심부전과 같은 문제가 생기면은요 이 질소 노폐물이 신장에서 배출을 하지 못해 몸이 요독증에 빠지고 각종 문제가 생기다가 죽는 것입니다. 야생이 아닌 실내에서 살아가는 고양이는요 사실 우리 생각보다 적은 양의 단백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단백질의 섭취는요 간의 지방을 축적시키고 간부전이나 간 손상을 유발하며 과도하게 만들어진 질소 노폐물의 배출로 인해서 신장에 계속 무리를 주어서 신장의 건강을 결국 빠르게 나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좀 전에요 단백질은 22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상당히 거대한 분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양이는요 이 22개의 아미노산 중에 11개는 몸에서 스스로 합성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11개는 고기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만 몸을 구성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아미노산들에 해당됩니다. 이 필수 아미노산 11가지 중에서요 단 하나라도 부족해지면은요 고양이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런 필수 아미노산은요 어떤 것은 닭 가슴살이나 소고기에 풍부하지만은요 어떤 것은 간이나 어떤 것은 내장에 풍부하게 존재합니다. 고양이의 사료에서 중요한 것은요 얼마만큼의 단백질이 들어있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단백질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각각의 영양소의 비율이 얼마나 균형 있게 잘 들어가 있어서 내 고양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며 장수할 수 있느냐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에겐 조금 예민할 수도 있는 문제인 고양이의 사료의 단백질 함량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세입니다. 감사합니다.